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나리입니다. 검은 월요일을 맞았던 어제를 뒤로 하고 오늘은 양시장이 장막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상승폭은 미미했는데요. 코스피가 0.13% 오른 222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83% 오른 하지만 700선은 탈환하지 못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조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약재들이 산재해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장 어떤 종목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 왕좌의 게임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제프 전문가 그리고 적풍 전문가 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화요일장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제 두 분과 함께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프 전문가님, 어제 시장이 엄청 떨어졌고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시장이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총 3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빠지는지, 그리고 오늘 올라왔던 이유가 뭔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가지고 마켓이 많이 약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9월 달 들어서 가지고 강하게 약세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나 이번 주 때 많이 빠졌던 이유 하나가 파운드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국의 영국의 총리 자체가 변경되면서부터 법인세를 감면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자라면 파운드 자체가 약세가 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달러 자체가 굉장히 또 강세가 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환율도 갑작스럽게 달러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환율도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잡혀지면서 외국인의 이탈 자체가 좀 더 가속화가 됐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밀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봤었을 때 전날에 있었던 시장의 그런 3% 정도의 하락, 코스피 3% 하락,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하락 자체의 의미가 좀 되게 유별난데, 자, 보게 된다면은 전날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 사실 시장 자체가 증시의 저점을 깰 것 같다라는 확률 자체가 높아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신용 물량들이 굉장히 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의 저점을 깨게 됐을 때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는 총 증시상에서 3번 정도가 이루어지거든요. 장전 반대 매매나 그다음에 10시 반에 CFT 반대 매매, 그다음에 이제 2시에 있을 스탁론 반대 매매가 있는데, 그 시간대마다 이거 안 오를 것 같은데, 더 이상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는데 라면서 물량을 쏟아주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장 자체가 낙폭 자체가 전날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 매매로 인해 가지고 시장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장 개장 초기 때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고가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반대 매매한 200종목이 이상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도 제가 시장을 봤었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9%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 오늘 증시 자체가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했었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오후장 들어서 가지고 이 반대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총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의 총리가 법인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자체에 대한 파운드 약세를 좀 그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가지고 파운드를 지금 중앙은행에서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시장에 대한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말해주면서 파운드화가 다시 또 올라갔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달러 자체가 어느 정도 약세 포지션이 잡혀지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2시 이후로부터는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다시 또 올라왔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지금의 상승 자체의 요인은 급격한 상승이냐, 다시 또 하락이냐, 요거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지금 과도하게 올라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좀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자, 미결제 약정인데 선물에서 이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됐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요겁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롱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포지션자들이나 숏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시장을 좀 더 하방을 보고 있는 사람들, 이 두 가지 싸움들의 싸움 자체가 더 팽팽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위클리 옵션이 만기가 되는데 그 위클리 옵션 만기 때 방향성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둘 중 한 개가 결정될 건데 아마 밑으로 가더라도 시장 자체에서 그렇게 크게 하방 자체가 열리진 않을 것 같고 위로 가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좀 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는 올라가지 못하는 좀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크게 밀리지는 않겠지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또 아주 시원하게 오르기는 좀 힘이 약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어서 또 적풍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은 어떤 부분 오늘 좀 체크를 해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좀 업종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분명히 기관들이 엄청 많이 산 날이었었는데 기관들이 뭐 모든 종목을 다 사진 않았고요. 굉장히 선발적으로 종목들을 고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한 3시쯤 해서 그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대매매 물량들을 다 털어내고 나서 3시 이후에 이제 올라올 때 보니까 딱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지가 좀 보였었어요.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모빌리티 쪽도 많이 올라왔고 오늘 반도체도 일부 종목 쪽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배터리 쪽으로 좀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수출 산업인 자동차 모빌리티나 배터리 쪽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투자할 만한 거리들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확인해 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또 모빌리티나 배터리 쪽을 추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좀 반갑다고 느껴졌어요. 다만 좀 이제 소외되어 있는 업종들도 분명히 좀 많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소외돼 있고 반도체도 다는 아니고 일부만 좀 들어오고 있고 예전처럼 이제 원자재주들도 그렇게 시원하게 움직이는 상황들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좀 업종별로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제 오늘 우리 증시가 올라가고 우리 뭐 아시아 증시도 보면 다 반등하고 우리 장이 열렸을 때 유럽 선물도 다 반등을 했어요. 반등했는데 오늘 오후에 가장 많이 올라간 자산이 무엇인가 보니까 암호화폐 쪽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그리고 뭐 크고 작은 알트코인들도 오늘 일제히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암호화폐 쪽 분위기가 보통 나스닥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성향들이 최근에 계속 이어졌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쪽 반등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잠시 후 지금 이제 7시 8분이죠. 잠시 후 이제 8시 반 정도에 이제 미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디지털 금융이라는 거를 주제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은 분명히 올 초 대비해서 또는 작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좋은 종목들이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빠른 반등을 이뤄내기까지는 수급의 도움이 필요한데 수급들이 지금은 딱 어느 한쪽으로 들어가서 우르르 한번 올렸다가 또 다른 것도 올렸다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재료에 집중하고 현재 이 시점에는 호재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암호화폐 쪽이 가장 우리 자산 시장에서는 가장 핫 이슈였었기 때문에 요쪽이 오늘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고 요것 때문에 오늘 기술주나 암호화폐 반등이 좀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따가 또 공개 방송하지 않습니까? 8시 공개 방송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한번 보면서 어떤 얘기 하는지 그리고 전략들도 잠시 후에 이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저의 종목 역시도 예상하셨다시피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추리 시간이 있으니까요. 또 많은 분들 맞춰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가장 특징적인 자산이 비트코인이었고 이 코인들의 상승세가 좀 돋보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관련한 종목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일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잠시 후 8시 반이면 있을 이 파월 연설의 파월 의장의 연설도 주목을 해보자라는 점, 이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 수익률 또 순위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포트 정비 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신호주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매수 범위는 2,750원에서부터 2,930원, 목표가는 3,200원, 손절가는 2,300원 제시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신호주 대표의 전략주 중에서 경홍이라는 종목 손절가를 9,200원에서 7,500원으로 내려잡았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프 전문가의 종목도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ASR 종목은 오이솔루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이 지금 뭐 시장과 함께 좀 많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종목이 살아나려면 좀 한참 걸리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그렇게는 좀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대부분의 이 주식이라는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많이 하락하게 된다라면 탄력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5G라는 이 시장의 개념 자체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앞으로도 가야 될 방향성이고 이 5G에 대한 기지국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금 기지국 설치할 거다 보니까 이전치에 있었던 2018년도, 19년도 기준상에서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때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18년도, 19년도 때 주식하셨던 분들이라면은 5G를 정말 많이 매수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 20년도 코로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고점 대비해서 거의 80%, 75%까지 빠진 종목입니다. 굉장히 많이 약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시장 내에서 이 종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빠졌는가, 그리고 실적 자체에 대한 감산 자체가 많이 들어갔는가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추천드렸을 당시 때 이 정도의 박스권은 옆으로 길 것이다. 2만 초반대에서, 그러니까 2만 원 라인대에서 2만 5천 원 라인대까지 박스권은 길 거니까 여기서부터 목표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4만 원 근처까지, 결국 3만 9천 원까지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전치에 있어서 한 번 정도 반등 자체에 대한 요인 자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 빠졌는데 이 빠졌던 게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인덱스가 빠졌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파운드화가 갑작스럽게 약세가 되면서 시장에서 빠졌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내에서 이 친구도 결국은 다시 또 들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에서 제가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레벨 다운 형식으로 좀 내려잡았었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담아가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5G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이제 반도체 산업이나 이쪽 업종에서 다시 기대감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다시 또 상승할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5G에 대한 기대감이나 5G에 대한 생각 자체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좋았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왕좌의 게임은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5G 관련주들은 계속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하이로코리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로코리아가 매수를 하고 나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뭐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크진 않은 상황인데 네. 이 종목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제가 이번에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지금 시장이 하방을 했었을 때 다시 나중에 또 시장이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업종으로부터 살까? 사실 이 산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 자체가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내에서 사실상 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과연 있을까?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살 만한 종목이 있을까? 달러를 제외하고 봤었을 때 아무래도 사람 자체가 시장이 어렵다 보면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당장 눈앞에 영업이익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당장 영업이익이 높아진 종목이 무엇이냐? 그 업종을 우리가 태조 이방원이라고 부르는 주도 업종이라고 지금 볼 수 있겠죠. 주도 업종 자체가 지금 많이 밀렸던 경우가 뭐냐면은 사실 시장 내에서 불확실성 자체가 많아지고 변동성 자체, 정치적인 변동성이나 지리학적인 변동성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밀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시장에서 의미 있는 반등 구간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까지 밀렸다가 지금 저점을 찍어주고 반등 자체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좋은 뉴스가 뭐냐면은 HM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선사가 해운사 중에서 12% 정도 좀 깜짝 반등했습니다. 반등했던 이유는 영업이익 자체가 좋아질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반등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장 내에서 조선업종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하이로코리아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BMT라든지 이전에 삼양엠텍이라든지 대부분의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많이 밀렸었는데 밀린 경우에도 결국에는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밀렸던 것이고 지금 대비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영업이익이나 매출 자체가 높아질 거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니까 시장이 조금 더 진정이 되게 된다면 다시 또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되어지고 목표가까지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SDN을 보도록 할 텐데요. SDN도 매수를 하고 쭉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필 또 시장이 타이밍이 그때 또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SDN도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SDN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조 이방원 중에 맞아요. 이제 하나인 태양광 종목인데 네. 우리가 이 태양광 종목을 봤었을 때 사실 전체적으로 태조 이방원을 상해서 영업이익률이 앞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태조 이방원 중에 태양광 업종 섹터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SDN이라는 종목 자체 고유 종목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융자 자체가 좀 많이 껴 있습니다. 융자가 많이 껴 있었는데 이번에 반대 매매가 좀 나오면서 시장 자체에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고요. 투자자를 보게 된다라면은 반대 매매 상에서 신용 물량을 좀 많이 들고 있는 개인들이 조금 많이 손절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과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제 일부 기관들도 많이 지금 매집이 해둔 상태이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이평선 관련돼 가지고 242평선을 터치해주고 여기서부터 도지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단기 급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도 이제 보고 있는 게 이게 좀 야속한 게 뭐냐면은 이번 주가 사실 이 왕자의 게임 시즌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 이제 옵션만 위클리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서 사실 다음 주 내나 아니면 10월 초쯤부터는 좀 받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그 기간 자체가 우리가 지금 대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왕자의 게임이 끝나가더라도 사실상 이런 태양광 관련돼서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담아도 되는 시기다라고 저는 평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목표가까지 계속적으로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밀리고 있긴 하지만 태조 이방원은 이럴 때일수록 담아가도 괜찮은 섹터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명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명에너지가 이 수익률이 원래 세 자릿수를 당당하게 맞습니다. 지키던 네. 아주 효자 종목이었는데 네. 어느덧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지금 큰 수익률, 네. 워낙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그 이전의 영광을 생각하면 좀 아쉽잖아요, 전문가님. 무게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네, 너무 왕관을 쓰려니까 무게가 무겁더라고요. 쭉 밀려나셨어, 네, 무거워가지고.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제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태조 이방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대명에너지를 말씀드릴 때는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 중에 좀 특이했던 종목이 있었어요. 오늘 상장했던 종목 자체가 요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상장하자마자 이제 다음 날 돼 가지고 상한가가 났습니다. 차트상으로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여기 이렇게 상한가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상한가 왜 나왔냐? 사실 이 신규 상장 종목이었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렸는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40%까지 밀렸습니다. 자, 밀린 상태에서 오늘도 의미 있는 반등의 도지 모양을 끄어주고 그 상태에서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좀 보고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저도 왕자의 게임이 지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홀딩하려는 그런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적으로 목표가까지 홀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대명에너지도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으니까요. 마음 편안히 한번 보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제프 전문가의 종목들 AS를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어려운 시장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제프 전문가의 더 많은 투자 전략들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또 적풍 전문가의 종목들도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세보 ME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적풍 전문가님은 1위까지 지금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러다가 전문가님 네. 1등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며칠 안 남아가지고 뭐 거기까지 기대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제 종목 잘 마무리하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좋아요. 일단 네. 세보 MEC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처음 들였을 때 이 회사가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가, 바로 이제 원전 건설이나 또는 반도체 같은 어떤 특수 설비를 짓는데 좀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또는 원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추천드리고 나서 잘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수익 구간도 갔었는데 중간에 이제 팔지 않고 있다 보니까 떨어졌죠. 근데 이 회사는 저는 오히려 지금이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지난번 우리가 한참 사우디 네옴시티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가서 잘할 수 있는 산업을 봐야 된다고 했을 때 한국이 잘하는 게 요즘에 뭐 건설 쪽도 잘하고 있고 원전 쪽도 잘하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해서 드렸던 거고, 여기 이제 실적을 한번 볼게요. 저는 실적은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따로 뭐 코멘트 드리진 않습니다만 재무 상태를 보시면은 올해 굉장히 높은 실적 성장세가 있었고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 벌써 뭐 2배 이상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3분기 실적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번에 좀 단기적으로 떨어졌지만 어차피 거래량도 많이 없고요. 하루 거래량이 뭐 10만 주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상 조금 이제 겁나시는 분들, 걱정되시는 분들의 어떤 손절 물량이 있지 않았을까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큰 손들의 물량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잘 가져가셔도 되고요. 현재 제가 여기 방송에서는 손절가를 조금 조정하게 했는데 저 가격대에서 정리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이미 여기까지 들고 오셨다면은 다시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던 한 9,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오를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9,000원 조금 더 잘 가면 한 10,000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목표 삼아서 이거는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도 잘 나올 것 같고 9,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모그린텍 보도록 할 텐데요. 아모그린텍도 이 종목도 뭐 크게 지금 마이너스 폭이 크진 않은 상황이고요. 주가도 흐름 자체는 상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아모그린텍은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볼까요? 이 종목도 이제 드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바로 시세가 났었죠. 예. 그때 지난주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일주일 전에 드렸었는데 사실은 약간 단타 관점으로 드린 것도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다음 날 바로 아침에 사신 분들은 하루 만에 바로 한 9% 정도 수익을 챙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매도 사인은 드리진 않았고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제가 사고 싶은 가격이에요. 요 15,000원대 요 가격대가. 그래서 자리 잘 지켰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 회사가 요즘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리튬. 오늘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리튬 배터리 관련한 그런 재료가 있는 종목이고, 또 오늘 아까 장 끝날 때 보니까 뭐 폐배터리 테마, 또 리튬 배터리 테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막 돈들이 쏠리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모그린텍도 오늘은 비록 조금 이제 음봉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장중에 오늘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지수 올라올 때 같이 복구해주면서 0.3% 정도 어제 종가 대비 상승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혀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추세상으로도 저점과 고점이 꾸준히 올라가는 중이니까 마음 편하게 들고 가시면은 또 다시 이제 제가 원래 이제 팔기로 했었던 목표가 2만 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도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리튬이나 폐배터리 쪽으로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유를 하셔서 2만 원까지 홀딩하자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3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가 오늘 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확실히 지금 상황이 좀 흐름이 강한 요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3기는 앞으로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서 지켜볼까요? 3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네.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독일에서 이제 포르쉐 상장이 이제 임박하다 보니까 오늘도 시장이 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시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제가 드렸던 타이밍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지난 19일 날 방송에서 떨어지는 거 보고 나서 드려가지고 다음 날에 이제 바로 반등을 한 상황인데 바로 뭐 짧게 수익이 좀 났었죠. 근데 그 가격대는 제가 팔기 너무 아쉬운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끌고 왔고 지난 월요일 날 어제 한 번 더 급락이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유 팔 걸 그렇게 생각했었을 텐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 더 오른 다음 파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5,000원 정도의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5,000원대를 넘어가는 거는 쉽진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장기로 보자면 당연히 제가 목표가 5,500원 드린 가격대까지 가고도 남죠. 그렇지만 현재는 5,000원대가 좀 단기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그쯤에서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더 장투를 보고 싶으시더라도 일단 좀 챙기시고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걸 잡는다던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도 노란 톡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디테일한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목표가까지 잘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 5,500원까지 보유하시고 온다면 수익 실현을 좀 일단은 빠르게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코리아 FT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는 어제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전문가님. 네네. 오늘 바로 장중에 한 10% 급등을 했을 때 수익 실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바로 잘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요. 어떻게 오늘 또 이런 전략을 쓰게 되셨을까요? 지금은 이제 제가 원래 좀 단타를 하는 경향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우리 수익률 대결이 며칠도 안 남은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좀 어쩔 수 없이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 뭐 노란톡방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원래 이런 종목들을 제가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제가 목표가를 그 수익 실현할 때는 저는 보통 한 20% 내외에서 보통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간이 어쨌든 짧다 보니까 10%대에서 매도를 하게 했는데 아직 끝난 종목은 전혀 아니고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와서 고점을 높여놨어요. 그래서 지금 포르쉐 상장 전까지는 저는 좀 더 가져가 봐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목표가 5,000원 저는 여전히 봐도 되는 가격이니까 만약에 단기로 팔고 싶으시면은 저랑 비슷한 가격대인 4,500원대 정리하시면 되고요. 더 보실 분들은 5,000원까지 가져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적풍 전문가의 종목들도 AS를 하나하나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요즘 연일 챙겨내고 있는 적풍 전문가의 더 많은 투자 전략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송 오늘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해주시나요? 일단 오늘도 그렇지만은 시장이 굉장히 이제 쏠림 현상들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오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바닥을 치긴 했는데 이 바닥을 친 종목들 중에서도 좀 돈들이 많이 쏠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는 다른 것들보다도 예전에 제가 또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드렸었고 수익도 드렸고 했었었는데 다시 또 그쪽이 또 불을 붙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추석 연휴 때도 암호화폐가 한번 엄청 급등을 했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요즘 들어서 이쪽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오히려 주식시장보다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인을 직접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사시는 것보다도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관련주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고 어떤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좋은가 그런 거에 대한 전략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추가로 드림과 동시에 지금 현 시점에서 어디에 돈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테마인가 보니까 지금은 가상화폐 쪽 이쪽에 대한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뜨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8시 방송에서 정리드릴 예정이고 이번에 파월 의장이 발언하는 그 장소도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도 암호화폐에 대한 코멘트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저녁 8시 공개 방송 참여하신다면은 아마 코인 들고 계신 분들도 들으시면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잠시 후 또 많은 분들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 준비된 암호화폐 관련한 이야기들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죠.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힌트는 실적 이렇게 실적을 3번이나 네.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은 뭐 실적이 아주 좋을 뭐 그런 종목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빠졌던 거는 이제 영국의 파운드화가 굉장히 약세가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달러 자체가 강세가 더 심해졌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장 자체가 지금 되게 언더라운드로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마찬가지로 지금 영국 총리가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파운드가 어느 정도 다시 또 강세가 전환이 되면서 달러가 좀 빠지고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다. 이런 구도가 좀 잡혀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는 게 지금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지금 3분기에 대한 지금 현재 2분기, 지금 현재 3분기 상태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매크로적인 부분이라든지 갑작스럽게 러시아가 동원령을 했다든지 아니면 원자재 가격들이 급락했다라든지 그리고 각국의 정상들이 바뀌었다라는 건지 이런 외부적인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 내에서 이 주식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주가를 결정하는 건 결국 영업이익이랑 이제 매출이랑 이게 얼마 정도 감산이 되었는지 증가가 되었는지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할 거는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결국엔 앞으로 3분기 된 실적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빠진 건데 만약에 어느 정도에 대한 감익 자체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컨센서스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거 대비해 가지고 아 주가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빠지는 게 용인하겠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올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섹터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섹터가 무엇일까? 라는 종목이었고요.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조이방원이라는 종목 자체가 결국에는 실적이 우리가 괜찮았기 때문에 주도주로 불렸던 거고 그러면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태조이방원의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실적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바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조 이방원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아, 태조 이방원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왜냐면은 예.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장 내에서 진짜 객관적으로 본다 하면은 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 반도체 계속 감익되고 외부 변수가 좀 많아지고 마찬가지로 게임 업종 사실 지금 단기 반등이 일어나지만 끝까지 들고 갈 수 없을 거고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섹터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왕자의 게임을 하면서 사실 대회 기회는 얼마 남지 않은 상태 내에서 지금 적풍 전문가님도 빠르게 따라오고 계시고 네. 그래서 아 단타를 해야 될까 빠르게 수익이 될 수 있는 걸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어찌 보자라면 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가지고 시청자분들에게 있어가지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지금 시장 내에서 담는 게 가장 유리할까에 대해서 제가 좀 가져왔거든요. 사실 제가 좀 이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봤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태양광 쪽. 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다시 한 번 또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 힌트는 솔루션은 현대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아, 요거 이제 순서를 뒤바꾸면 네. 아니죠. 종목이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솔루션이 두 개가 있거든요. 아. 뭐 한화가 있고 현대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밑에서부터 양봉이 끌어올렸었는데 옆 친구가 조금 이제 얘도 뭔가 답을 내놓지 않을까.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가져왔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고 나중에 또 전략적인 것들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힌트를 좀 강력하게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또 태양광 관련주를 들고 오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자세한 가격 전략과 함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방송 끝나고도 제프 전문가와 소통을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까지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제프 전문가의 힌트들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들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면서 정답을 노란톡에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문자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 보내주시면 역시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정답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백악관 최근 디지털 자산 육성 정책 발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디지털 자산 육성 정책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했나요, 전문가님? 이제 미국에서 지난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시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백악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실태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정책을 좀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 9월달 들어서 9월 16일 날에 발표가 되는 내용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이드라인식으로 이제 나왔었는데요. 거기 나온 걸 보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이거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규제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가상화폐를 좀 양성화시키고 또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최근에도 뭐 루나 테라코인 이런 사태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사태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뭐 방어적인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관련 산업들을 양성화시키는 또 육성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사실 미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관심이 크진 않았었는데 올 초였었죠. 올 초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면서 디지털 위안화라는 걸 갑자기 내놓으면서 이쪽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통화권이 형성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지금 바삐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전에는 이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랑 실제 암호화폐랑 좀 서로 역방향으로 가는 성향들이 있었었는데 이번엔 미국에서 정부에서 발표된 그런 정책안들을 좀 보니까 이쪽은 서로 어떤 다르게 간다기보다는 결국 상호 보완적으로 간다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약간 뭐 같은 방향으로 현재까지는 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도 뭐 한네트 같은 종목들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데 좀 올랐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세가 좀 있었고 오늘은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암호화폐 쪽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실시간 시세도 같이 옆에 보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방송화는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암호화폐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 그 중에서 잘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쪽이랑 이제 미국의 그 CDBC랑 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암호화폐 관련주를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힌트는 두나무 지분 7.4% 보유 중 매각 시기 조율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가 보네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기업이 어제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천억대예요.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두나무, 우리 그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업비트죠. 그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두나무인데 그 두나무의 지분을 현재 이제 시세로 환산해 보면은 뭐 매일 좀 달라지겠지만 한 7천억 정도라고 보통 예상이 되고 있어요. 원래 연초에는 높았었는데 이 루나 코인, 테라코인 사태 이후로 좀 쪼그라들어서 원래는 1조 원 이상을 예상했었다가 지금 7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보다 얘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업의 지분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주주들이 작년부터 해서 그래도 좀 팔아라. 이걸 좀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사업도 하고 하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회사에서도 알겠다. 이 지분을 매각을 해가지고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실제로 이제 어디로 매각됐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많이 좀 다운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팔면은 좀 어떻게 보면 헐값에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암호화폐가 좀 올라오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조금 더 장사가 잘 되면은 그때 이제 좀 매각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제 생각에는 요번에 좀 시세가 좀 나와주면은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현재 시가총액보다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 지분의 가치가 약 2배 정도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은 주가 바닥, 우리의 기술에 투자하세요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우리의 기술에 투자하세요. 여기에 이제 정답이 다 들어있네요, 전문가님. 네, 첫 번째인 주가 바닥이라는 것도 아마 보시면은 올해 지금 주가가 최저가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암호화폐 시세가 움직일 때마다 거의 뭐 그냥 동시에 움직이는 종목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시장이 다들 힘도 많이 얻고 시장의 어떤 거래 대금도 많이 얻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이 아직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에서 좀 더 에너지가 크게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루나 테라코인 사태 때문에 가라앉았지만 또 이럴 때가 바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종목을 공략해보고 싶고 제가 어떤 종목을 가져왔는지는 이 세 번째 힌트 잘 뚫어지게 보시다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종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정답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오늘 그 정답 종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힌트들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그럼 제프 전문가가 준비를 한 오늘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전략주, 그 종목명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자,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현대에너지솔루션 종목을 좀 많이 되게 공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공략을 가졌던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조금만 더 지수에 빠지는 속도가 개선이 된다라면은 다시 또 태조이방원이라는 종목 자체가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전략 자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의 십자 도지 모양 자체가 나왔다는 것은 시장에서 저점이라고 지금 현재 판단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매수 범위 가격 같은 경우에는 59,000원에서 63,500원 정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날 기준으로 조금 더 눈여겨보게 매수하더라도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여러 개 범위를 드렸었고요. 중요한 거는 매도가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라는 거죠. 목표가 사실상 지금 현재 75,0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전치 대비해서 단기적인 반등 자체를 한 번 더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목표가 자체가 약간 정도의 수정 가능성이 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목표가가 어떻게 수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실시간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오셔가지고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5만 원 좀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가격을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더 상세한 피드백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적풍 전문가가 준비를 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그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을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항상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리는 전략들이 굉장히 유효하게 적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마지막 공개 방송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뭐 마지막 방송인 만큼 그동안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전략들 지금 많이 내려와가지고 어떡하나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전략 들어보시고 오늘 약세장을 뚫고 올라온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주들 역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날이니까 8시 공개 방송 또 제가 방송하는 도중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들도 계속 있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해외 증시 상황 보면서 또 내일장도 같이 준비해봤으면 좋겠고요. 8시에 정각에 바로 공개 방송 시작하니까 거기서 뵈러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오늘 준비한 전략주, 암호화폐 관련주죠. 오늘 가장 눈에 띈 상승세를 보인 것이 암호화폐, 특히나 비트코인이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주들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 또 마침 8시 반에 파월 연준 의장이 디지털 금융을 주제로 한 곳에서 또 원격 대담을 갖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정리를 드린다고 하니까 참석을 해보시고요. 방송 진행되는 동안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장의 전략까지 또 통틀어서
통해서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정보들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적풍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준비된 더 많은 깊이 있는 이야기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 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왕좌의 게임은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